혹시 오늘도 학교 가라, 뭐 아껴 써라, 열심히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방금 그런 말로 인해서 아이를 완벽한 로 만드셨습니다. 진짜 부자들이나 유태인들은요, 자녀들한테 죽어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0살까지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키거든요. 그것들을 모르면 아이들은 결국 평생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될 한 가지는요, 바로 그 다음은 몰입을 했어요. 몰입을 해서 추가로 막 공부를 해. 그쪽 분야에서 막 탑을 찍은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막 우주를 막 로켓도 쐈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해보려면 여행 가는 시점은요,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로켓을 쏘고 싶고 뭐 로켓에 관심이 있고 뭐 어떤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내가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은 쌓은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답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은 항상 실습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실습을 해봤더니 이런 이론이 있더라. 현실 기반의 이론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뭐 현실에서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이론만 세워서 가설만 세운다? 그거는 연구 결과를 등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 증명이 안 되고 어떻게 가르쳐? 가르쳐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그 교육 쪽에서는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론을 뽑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고 있던 지평이 열립니다.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막 머릿속에서 막 창의적인 내용들이 막 터지고 내가 배움의 깊이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막 실습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 결과물.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내가 죽어라고 가서 현장도 봤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 막 대박이야.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서 막 폭죽 터지듯이. 아, 내가 배워보니까 이거 신문물이야. 야, 좋아.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막 해보는 거야. 그럼 그다음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이 사람은 머릿속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실습까지 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접목해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뭐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성과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좀 질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지 막 보면서 요건 요렇게 해보면 조금 더 다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혁신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찾아갖고 새로운 성과물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그런 기획들이 나왔는데 해보려니까 이게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혼자도 못해요. 역사적으로 봐서도요, 아무리 뛰어난 명장도요, 혼자 싸운 명장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들을 설득했고 또 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페셔널한 단순한 기술자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방법들이 조합이 돼야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죠. 과거에만 해도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수준이 좀 낮았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일들을 로봇 그것들이 다 대체를 하는 시기가 왔어요. 많은 것들을 대체할 거고 직업의 군이나 다양성도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융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마케터들도 똑같아요. 마케팅도 예전에는 내 능력만 가지고 뭔가를 막 개발하려고 했다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AI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문제를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 챗GPT나 AI 앞으로 발전된 로봇한테 내가 어떻게 지시를 하지? 어떻게 문제를 내지? 내가 그럼 문제를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구나. 100가지를 막 질문을 해요. 얘는 막 그걸 대답을 할 거야. 얘 수준이 막 같이 올라가. 그러더니 같이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새로운 게 개발됐네. 이런 식의 형태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야 그럼 너 질문 잘 던지면 돼 이딴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애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해본 능력, 그리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성취한 능력, 또 그리고 할 수 있게 마음을 먹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 이게 어렸을 때 다 생기거든요.
어렸을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살에도 어릴 때 이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생활지도부를 봤거든요. 생활지도부 어렸을 때 쭉 봤는데 책 많이 읽는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써있는데 하나같이 써있는 게 집중력이 산만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놨더라고요. 애가 집중력이 산만하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요 언제 발현이 되냐면 궁금한 게 있을 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뭔가를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미 준비된 애예요. 오히려 아닌 경우를 걱정해요. 오히려 호기심이 없다. 얘는 뭐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꿰뚫은 거죠. 모든 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잠만 자고 약간 멍해 맨날. 이걸 더 위험해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을 잃었어. 흥미를 잃은 거잖아요. 다시 관심을 가져. 다시 흥미를 잃어. 관심을 가져. 흥미를 잃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얘가 집중력이 산만한 게 아니라 그것과 얘가 맞지 않는 거야. 자기가 관심이 있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심리 아니겠어요? 이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미치겠는데? 이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너 집중력이 산만하니까 넌 뭘 해도 못하는 놈이야.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 자녀한테. 얘는 정말 집중할 걸 못 찾았을 뿐인데 그런 아이로 정말 변해버립니다. 그런 얘기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여기서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요.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믿어주고 넌 해내는 아이야. 너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례로 누가 있냐면요.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이 아인슈타인이 전교 꼴찌를 해갖고 온 거예요. 꼴찌. 그러니까 그럼 꼴찌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넌 뇌가 있냐 없냐 뭐 뇌 여부를 묻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회초리를 댈 거 아니에요. 너 씨 공부해야지. 너 이러다가 너 바보 된다. 별의별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럼 너 꼴등해서 괜찮아. 너 앞으로도 꼴등으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왜 꼴등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입을 시키냐고. 이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건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정말 남들과 다른 아이구나.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면 특별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믿어주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단지 부모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교육자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우를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어주고 정말 흥미가 딱 맞아갖고 아이들이 초몰입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핵심적인 원석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천재고 달란트가 있다. 무조건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달란트를 못 찾으면 내 잘못인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책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성공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한번 한 적 없습니다. 돈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커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얘기 물어보면 엄마 재산이 얼마 있어? 아빠 재산이 얼마야? 이런 질문들 잘 안 하거든요. 부모님도 그럼 야 시끄러워 네가 알아서 뭐해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거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산과 경제관념과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죠. 너 저 상가가 얼마인 줄 알아? 저 상가의 보증금 얼마게? 저 월세 얼마일 것 같아? 또는 돈 개념 왜 주식이 성장되는 줄 알아? 주가가 뭔지 알아? 법인은 뭔지 알아? 이런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나와야 돼.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툭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우린 그걸 언제 배우죠? 나중에 나이를 한참 먹고 돈이 조금이라도 돈 통장에 몇백이라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을 잊지 않고 살 텐데 왜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엄청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야 너 그냥 공부만 해. 딴 거 하지 마. 애들이 좋아해서 몰입할 만한 것들을 계속 제하는 훈련을 찾는 훈련을 해. 그럼 아이는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지만 자기는 참아야 돼. 그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무서운 얘기가 다들 이렇게 사냐.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포기하고 살아. 야 아빠도 포기하고 살잖아.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 세뇌가 당하면요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마치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목을 잡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묻어놓으면 충분히 뻗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빠져나가듯이 아이들을 다 이 코끼리의 그 발목에 있는 쇠사슬처럼 가둬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아이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네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이요. 메타인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메타인지를 해서 너가 그곳에 한번 네 인생을 떨어뜨려 놔볼래? 너는 어떤 삶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은요. 부모와 스승과 끊임없이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소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이나 스승의 역할은요 단순히 그냥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학교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멘토 스승이랑 얼만큼 많은 이런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익히시고 자녀와의 시간을 이렇게 좀 많이 가져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려요.